안녕하세요. 케어포입니다. 케어포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평가 항목을 보시면은 평가지표 2번 연도별 운영계획에 따라 기간을 운영하고 평가 후 차기 연도계획에 반영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간을 운영하고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차기 연도계획에 반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사업계획서라는 건 어떤 사업계획서를 우리가 작성을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수익과 지출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받기 위한 사업계획서가 아니라 여기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는 연도별 운영계획, 연도별 운영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기간을 운영하는 게 사업계획서 내용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체계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일정을 잡아서 내가 그 순서대로 기간을 운영하고 그 시점, 반기, 월, 매년 해야 될 일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맞서 요구하는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평가 기준을 보시면은 1번,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한다. 사업계획서를 연도별 수립해야 되는데 그 연도라는 게 뭐예요? 지표 적용 기간을 보면 2019년부터 2021년 평가일이니까 2019년 사업계획서, 2020년 사업계획서, 2021년도 사업계획서 3개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서에서 요구하는 필수 항목이 무엇인지 보시면은 세부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대상, 추진 일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세부 사업명은 2021년도 평가에서 추가된 거기 때문에 현재 사업계획서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 세부 사업명이 뭔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사업을 할 때 여기 보시면은 교육 프로그램 복지 있죠. 전체 사업에서 각각의 사업을 교육사업, 프로그램 사업, 복지 사업으로 나누었을 때 이걸 세부 사업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을 수립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우면은 그 사업계획을 수행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수립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기간을 운영한다는 건 뭐예요? 업무를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차기 연도 사업 계획에 반영한다. 사업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는 건 뭐예요? 2021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요? 2022년도, 그러니까 작년 거, 이전 연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평가를 하셔야 돼요. 작년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 미진한 점은 무엇이고 이걸 반영해서 올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평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이 있으면은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평가 기준이기 때문에 이 4가지 항목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사업계획과 사업계획 따른 예산이 수립된다. 연도별로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예산 수립 내역, 총수익과 총지출이 포함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내에 있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W4C에 예산 수립하지 않습니까? 예산 수립에 사업계획서에 잡은 그 항목에 대해서 예산 항목으로 이 있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을 실시하는데 어떻게 해요? 비용 지출 등 관련을 확인한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돼요? 2020년도하고 2019년도는 어떻게 돼요? 실제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을 쓴 근거 자료, 특히 어떤 거요? 교육 프로그램 복지 보상에 대한 근거 자료가 사업계획서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준을 보시면 사업 결과를 평가하였는지 관련 자료를 확인한다. 관련 자료는 운영위원회, 직원회의, 외부기관 등 평가기관에서 시행한 평가 내용인데 외부기관에서 할 수는 없고요. 그냥 직원회의를 통해서 작년도 사업계획서를 보시고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평가라는 게 큰 그게 아니라 사업계획을 세우는데 못한 부분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내년에는 어떤 부분을 좀 반영해야 될까 직원회의에다가 그 내용을 적으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 항목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사업계획서를 제가 만들었으니까 이걸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는 제가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고요. 제가 오늘 또 교육한 것도 조금 평가가 바뀐 부분이 있는 것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제목은 사업계획서고요. 연도별 사업계획서죠. 2021년 사업계획서고 물론 2020년, 2019년 3개의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됩니다. 이 빨간색은 어떻게 돼요? 항상 기간 이름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는 모든 요양원이 그러니까 시설급여를 하는 요양원은 사업이 다 똑같아요.
똑같은 사업을 하는 거죠. 노인 장기 요양, 노인 복지법에 따라서 같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 번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면 지속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맞게 작성 후 어떻게 해요? 연도별 변경 항목 내용만 수정합니다. 어떻게 해요? 사업의 내용은 90%가 같아요. 근데 어떻게 돼요? 연도별로 사업의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2019년도에는 뭐 우리가 미세먼지 때문에 공기청정기를 도입한다, 그런 걸 많이 했었고,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에 대한 준비라든가 그런 걸 많이 했고요. 올해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일상생활 소독을 한다든가, 평가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가족 지지 프로그램을 반기별 해야 된다든가, 감염병 예방 대응을 더 해야 된다든가, 그리고 또 외부 강사가 못 오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강화시켜야 한다, 이런 부분만 반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간의 규모나 연도별 사회적 환경에 따라 주요 사업만 추가하고 변경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2019년, 2020년, 2021년 사업 계획서의 틀은 똑같은데 연도별로 주요 사업 목표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럼 평가에서 원하는 사업 계획서는 어떻게 해요? 체계적인 사업 계획, 효율적인 운영. 예. 그건 뭐, 효율적인 운영은 뭐예요? 우리가, 제가 여기 체계적이라는 게 어떤 것을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일정이 제일 중요해요.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사업을 진행을 한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드리면 급여 서비스 절차. 예, 이건 똑같죠? 예. 사업 일정, 연간 일정도 제가 만든데 거의 평가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예, 세부 사업 및 예산에서 평가에서 아까 말한 프로그램, 교육, 복지에 대한 걸 주로 본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사업 및 각각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서 각자 직종에 맞는 업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요 네 가지 항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연도별 변경 내역은 사회적 이슈에 따른 사업계획서 작성.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전 사업 평가, 차기 사업 결과에 따른 이전 사업 평가 반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사업계획서 필수 항목, 연도별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되고요. 사업계획서에 대한 예산 수립 내역이 있어야 되고, 사업계획서는 교육 프로그램 복지 보상에 사업 일정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어떻게 해요? 2019년, 2020년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이런 교육이라든가 프로그램 복지 보상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은 거에 시행한 어떻게 해요? 수행한 지출 근거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사업 결과 평가 및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직원회의. 네. 직원회의록에 평가 반영한 직원회의록에 사업 평가를 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필수 항목, 요 항목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제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큰 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서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관에서 사업계획서를 하기가 힘들어요. 사업계획서는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고요. 제가 만든 사업계획서를 이해하시고 기간에 맞춰서 바꾸시는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를 크게 보시면 뭐 사업 개요하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간 현황이 있어야겠죠. 사업명, 사업 목표, 사업 내용, 사업 일정, 예, 그리고 일반 현황, 시설 및 인력 기준이 있으면 됩니다. 자, 사업 개요는 요 빨간색은 기간 이름에 맞춰야 되고요. 급여 등급은 뭐 노인 의료 복지 시설로서 시설 급여를 제공하는 거고요. 사업 기간은 이게 2021년도 사업 계획서이기 때문에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뭐 사업 계획서를 12월 달에 짜긴 어렵고요. 2021년도는 2021년도 1월 달에 짜시면 되고요. 2020년도는 2020년도 1월 달에 짜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요 빨간색만 여기 2021년도 사업계획서니까 2021년부터로 되어 있고요. 2020년도는 요것도 맞춰서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항상 기간에 맞춰서 바꿔야 합니다. 자, 사업 개요는 똑같습니다. 노인 장기 요양원에서 모든 시설이 똑같죠. 대상자도 똑같고 사업 목표도 똑같습니다. 이 사업 예산은 평가 항목이 어떻게 해요? 전체 예산 수립 내역이 있어야 되니까 WPOC에 있는 예산 내역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던 여기다가 총 수익과 총 지출에 대해서 전체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주요 사업 목표가 요 부분만, 요 페이지 있죠. 이 페이지만
사업 계획서마다 틀리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도마다 틀리다고 보시고요. 나머지는 90%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 부분만 기간에 맞게서 고치시면 됩니다. 자, 2021년 주요 사업 목표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2021년도에는 우리가 어떤 부분을 많이 해야 되냐면요. 감염병 예방 관리가 점점 강화되고 평가 항목에 일상생활 소독하는 부분과 매일 실시하는 거와 전문업체 분기별 소독 실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차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에 넣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업계획서에 목표가 있고 실제로 이걸 하시겠죠. 그래서 사업계획에 따라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넣었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현실적으로 면회계획을 제한하기 때문에 비대면 면회가 자꾸 일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비대면 면회를 강화해야겠죠. 어르신들이 가족하고 할 수 있는 비대면 면회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스마트폰에 화상통화를 활용을 하는데 이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뭐 좀 잘 안 보이니까 태블릿 PC를 한다든가 이러한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량 강화는 어떻게 돼요? 뭐 직원의 역량 강화도 항상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사업 계획에 넣으셔서 매년 넣으셔서 역량 강화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2021년도에 평가받기 때문에 평가 기반의 업무 기반의 급여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평가 교육이라든가 외부 교육을 하겠다. 요걸 하시면 되고요. 프로그램 쪽으로는 어떤 게 중요한가요? 우리가 외부 강사가 오지 못하기 때문에 내부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서비스 질이 저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체 프로그램으로 하는 내부 프로그램의 강화, 어르신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게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가족 지지 프로그램 활성화가 됐죠. 여기 평가 항목이 새로 생겼죠. 예, 반기별로 한다. 그래서 비대면에 따른 어르신의 가족 지지를 활성화하겠다 라는 걸 넣었습니다. 그리고 환경 개선이 어차피 평가 때문에 환경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뭐 안전바를 산다든가 안전 소켓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미끄럼 방지를 보완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환경 개선, 평가에 맞는 환경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부분이 2021년도 주요 사업 목표고요. 이러한 사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돼요? 소독제 구입 및 전문 소독 업체를 해서 예산이 필요한 거고요. 일상생활 매일 소독을 하시는 거고요. 전문 업체 소독은 어떻게 돼요? 평가에도 나왔죠? 앞으로 어떻게 돼요? 분기별을 해야 되니까 여기 예산이 소요될 거고 화상 면회를 하기 위해서 스마트폰보다 어떻게 해요? 태블릿 PC를 구매하겠다. 그 다음에 환경 개선 비용 이렇게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업 결과 평가는 뭐냐면요. 작년도에 사업한 거를 평가하는 거예요. 작년도도 감염병 예방의 관리를 했는데 우리가 올해는 좀 더 철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평가를 했더니 작년도 사업 계획서 했더니 감염병 예방 관리가 좀 소홀한 것 같다. 그래서 소독제 구입 및 자체 소독 장비도 구입하고 일상생활 소독을 하고 감염병에 따른 철저한 조치를 하기 위해서 교육도 실시하고 일정을 잡자. 이렇게 하시고 이 부분이 사업계획서 내에 들어가 있으면 됩니다. 자, 코로나 면회를 제한해서 어르신의 치매가 심화되고 가족의 요청에 의하여 화상 면회를 실시하겠다. 이런 평가 항목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제가 잡아놨죠. 화상 통화를 하겠다. 전문업체 분기별 실시를 하겠다는 거죠. 평가 준비. 2021년도 시설 평가를 위한 직원 교육 및 평가를 준비를 하자. 요거는 작년도 사업 평가를 평가를 하면서 올해 우리가 신설한 거죠. 2021년도는 평가가 하니까 직원 회의를 통해서 우리 평가 준비를 위해서 이러한 것도 사업 계획에 잡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프로그램도 코로나로 인하여 외부 강사가 참여 못했기 때문에 자체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자. 이러한 평가 결과가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반영을 해서 주요 사업 목표가 나왔습니다. 예,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주요 사업 목표가 어떻게 해요? 연도별로 주요 사업 목표랑 사업 결과 평가만 반영을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자, 사업 내용은 똑같습니다. 시설은 법에 나와 있거든요. 신체활동 지원하는 부분하고 기능회복 훈련하는 거하고 급여 서비스 제공 방법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대로 하시면 되죠. 예, 의료 서비스 요거 뭐 고칠 거 없어. 그대로 가면 돼요. 급여 제공 절차도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요거 그대로 하시고요. 검은 글씨는 그냥 필요하신 경우만 고치고요. 빨간 글씨는 반드시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수익사 요것도 똑같죠? 예, 같습니다. 단지 뭐요? 비급여 수가는 기간에서 맞게끔만 고쳐 넣으시면 됩니다. 요 빨간 것만. 예, 사업 일정. 요 일일 서비스 일정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업 계획서는 뭐예요? 체계적인 사업
위한 계획서입니다. 체계적인 건 어떻게 해요? 일정과 시간을 잡아놓고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수행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일일 서비스 일정도 기간에서 한 번만 맞춰놓으면 어떻게 해요? 2019년, 2020년, 2021년 그대로입니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월간 업무 일정도 어떻게 돼요? 한 번만 맞춰놓으면 2019년, 2020년, 2021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 사업 추진 일정은 이거 그대로 쓰셔도 돼요. 이게 뭐냐면은 평가에 있는 우리가 분기별, 반기별 해야 되는 거를 제가 정리해 놓은 건데 기간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정리한 걸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사업계획을 2021년도 건 1월달에 수립하니까 사업계획은 1월달에 수립하고 직원회의는 매월 하고 우리가 복지 포상을 하는데 분기별로 나눴을 때 하반기에 복지 포상을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어떻게 해요? 분기별로 4번 하겠다. 인권교육도 이렇게 하겠다. 요 항목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여기서 맞춰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일정도 어떻게 해요? 기간에 한 번 맞춰놓으면 매년 똑같이 평가 지표가 바뀌지 않는 한 똑같이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사업은 말씀드릴게요. 프로그램도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을 잡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것만 잡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추가하시면 돼요.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게 뭐예요? 평가에서 말하는 인지기능 주 3회는 잡으시고 여가활동 주 1회 잡으셔야 되고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해요? 반기별로 하셔야 되고 지역사회를 연회 하셔야 돼요. 이 외에 내가 뭐 사회 적응을 하겠다, 기능회복 훈련을 하겠다는 추가시켜도 되지만 그거는 바뀔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추가시키지 마시고요. 일을 만드시지 마시고요. 요 정도만 프로그램 일정을 기간에서 맞춰서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여기서 뭐 특별히 고칠 거 없습니다. 고칠 거는 어떤 게 필요하면요. 여기서 그룹. 내가 어떻게 그룹을 잡겠다. 인지는 어떻게 잡으셔야 돼요? 인지 점수로만 평가를 해서 잡으셔야 돼요. 요거는 제가 이제 프로그램 할 때 설명을 하지만 인지 프로그램 점수를 잡아서 모든 수급자는 어떻게 돼요? 주 1회 이상 참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햇님은 주 2회, 달님은 주 1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수급자는 햇님이나 달님으로 나눠줘서 예. 참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가할 때 요거는 어떻게 해요? 기간이 맞춘 이름으로 잡으시면 돼요. 이름으로 잡으시고요. 요거는 어떻게 해요? 가족지지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간 프로그램을 가지고 매월 하잖아요. 그래서 주간 프로그램에 기본적인 거 인지 여가만 있으시면 돼요. 요거만 있으시고 그리고 연간 프로그램에 뭐가 있으면 돼요? 가족 참여. 가족 참여, 생신잔치, 가족지지가 뭐가 있어요? 생신잔치도 되고, 우리가 가족 참여할 수 있는 게 또 뭐 있습니다. 어버이날 참여, 송년회, 그리고 지역 행사 참여는, 뭐, 제가 5, 6, 7을 잡은 거는, 요때 이제 따뜻할 때, 뭐, 벚꽃을 간다든가, 꽃놀이 갔다든가, 요런 걸 잡으시면 되고요. 요것도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예산은 기간이 맞추어서 한번 잡아 놓으시면 돼요. 요것도 뭐, 큰 틀은 바뀌지 않으니까, 어차피 예산입니다. 실제로 쓴 거하고 틀리니까 요걸 이렇게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육수도 아까 세부 사업명을 제가 프로그램, 교육 이렇게 나눌 거예요. 교육도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잡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이죠. 외부 교육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중점으로 우리가 예산을 잡으시면 됩니다. 물론 기타 다른 교육도 받을 수 있겠죠. 뭐 재무회계 교육을 갖는다든가 ICT를 활용한 전산교육은 뭐 케어포에서 하는 평가 교육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예산을 잡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복지포상은 어차피 기간에 보시면은 복지포상이 어디에 있어요? 운영규정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럼 운영규정에 맞게끔 어떻게 하는지 여기는 제가 예시를 들어 놓은 거고요. 여기서 필요 없으시면은 지우시면 되고요. 실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를 복지보상은 운영규정과 맞추어서 일정을 잡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기간 현황은 일반 현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기간이 어떻게 돼 있고 우리가 어떤 시설 가지고 인력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직종별로 어떻게 업무를 한다. 이런 정도만 사업계획서를 잡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계획서는 일정, 효율적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일정이라든가 체계적인 업무를 잡는 거에 중점을 두시고 한번 사업계획서를 맞추면은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제가 뭐를 말씀드릴 거야? 연도별로 사업계획서가 바뀌는 건 요 페이지만 바꾸시면 돼요. 이게 2021년도엔 이렇게 잡았겠죠. 잡았는데 그럼 2020년도나 19년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뭐가 중요할까요? 미세먼지 예방이라든가 그 시대에 맞게끔 그런 상황만 잡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